서울 강북을 출신의 민주당 유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우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 출신 유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양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연금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는 의원연금 폐지부터 반드시 실천합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정권과 지방조직권이 미약한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 시군 구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지방 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방 재정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서를 사전에 드렸는데 잘 파악하셨겠죠? 네, 최대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바쁘시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취임 남짓했는데 국정 전반에 특히 지방 재정과 중앙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시고 파악하셨습니까? 네,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조금 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 대상이 62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양육수당은 8월, 영유아 보육료는 10월에 소진됩니다. 42만 2천 명인 서울은 양육수당은 5월에 이미 소진됐고 영유아 보육료는 8월에 소진됩니다. 보육 대상이 3번처럼 많은 부산은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 모두 11월에 소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께서는 보육 대란을 막을 대안은 무엇이죠? 정부에서는 정부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 약 5,60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부담할 부분이 편성이 안 되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근래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육 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총리,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전 총리의 말씀은 보육 사업 중단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자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 대해서 무상 보육에 사용된 작년 최종 예산의 지방비 부담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보육료와 양육수단 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 7,200여억 원의 78% 수준인 5,600여억 원이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대로 가면 그 말이 아닐 거예요. 이 무상보육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총리께서 지자체가 과연 현 상황 속에서 재원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0세와 5세까지 그 보육 지원 확대 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5,600여 원을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보육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추가 편성을 통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가 예산 편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역시 이미 확보된 국가 예산을 당겨서 배정을 했고 추가 지원분 5,600억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들어가 쉬시고 계시고요. 부총리 나오십시오. 들어가시십시오. 본 의원이 예산재정개혁특위위원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께서? 뭐 지방재정이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지방과 중앙 간의 균형대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잘못 써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앙과 지자방의 특히 보육 분야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 정부로 보면 작년에 예산 통과 시 국회에서 합의해 준 내용대로 현재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보육 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본 의원이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특위의 위원으로 투입돼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 행자부, 국무총리실, 기재부 함께 불러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조사를 해본 결과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국비 비율을 지방은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은 이렇게 어려운데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무상보육 재원 마련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지자체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전체적으로 국가 재원을 쓰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배분에 대해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 본 의원도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특위에서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배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낸다면 정부는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문제와 기능 문제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부 나름대로 뭐 공청회라든지 또는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회를 통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해결하기 이전에 보육대란이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육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관께서 지연시키려는 듯한 그 인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부로서도 이런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이러한 것이 보육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작년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그러한 부대 의견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원칙에 대로 집행을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지자체가 이미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은 제외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내년 이후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교부세 문제라든지 또는 부가가치 전반적인 재원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됐죠?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합의된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합의됐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1조 4천억 원이 드는데 그중에 6,900억 분에는 이미 국비를 해당되고,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또 5,600억 분을 중앙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만 전제는 그중에 일부라도 지방이 같이 협조해서 이런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작년도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부대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만일에 지방자치단체한테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면 7, 8월에 태풍 불어서 산사태 또는 기타 도로 사태가 났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를 풀어라, 이런 얘기와 맞닿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도 같은 판단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하면 서울 이외의 모든 시도에서 이미 추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지자체의 지출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무엇이 좀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한다 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의 경우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11월에 2개 수당 모두 소진되거든요. 한 달에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각 지자체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인하지는 건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그런 선상에서 보면 그것은 작년에 예산 집행의 원칙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또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께서도 답답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협상을 하고 또 상대를 이해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될 대목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협의회를 통해서 담당자들 간에 아주 지속적인 그러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책은 이제 정부가 정책만 마련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라고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실행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 일방통보식 정책으로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반드시 찾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0년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보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세출 결정권은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는 반면
세입을 묶어나는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건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결정함과 동시에 2013년부터는 5%포인트를 추가로 이양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도 올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2013년에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최근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다만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의 하나로서 부가가치율의 상승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지방 소비세율의 상승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또 지방 간의 비수도권의 재정력의 격차의 문제라든지 또는 또 244개 지자체 간의 그 영향력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부가세에 대한 일종의 서택스이기 때문에 지방의 세수 노력 확대하고는 좀 그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또는 부가세 그러한 그 세율 상승 문제는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그러한 그 재원 배분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전 앞으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재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편해야 한다는 말만 수년 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장관, 검토 개편 작업을 착수했습니까? 예, 이미 했고 이미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금 위원으로 계신 그 예산재정개혁위원회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 가지고는 검토 개편의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재부의 취지는 종합적인 검토 개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우리 특위에 보고한 것이 검토 개편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그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려봤자 국민이 바라는 답변은 나오기 어렵겠네요. 그날 그때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코멘트를 해주셨듯이 앞으로 이런 그 국회 내에 그런 그 특위라든지 또는 그런 공청회 과정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방세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교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의 총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이 목적을 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달라지는 것이 뭐죠? 존경하는 그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늘 중앙과 지방의 재정의 문제일 때는 양쪽이 다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재정도 어렵지만 또 중앙의 재정도 또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앞서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또 국정과제 수행을 해서 135조라는 그런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재원의 그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총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지방소비세의 본원에 대한 질의를 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지방소비세 5%를 인상하는 총리의 견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방 소비세, 교부세 또 국가 지원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표를 봐주십시오.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 것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인상분 규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부채 규모 및 통합재정 수지와 지방재정 확충분을 비교하였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부채 규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 수지를 볼 때 향후 부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채가 2조 9,438억 원에 달하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가 3,293억 원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2,721억 원이 확보돼야 최소한 통합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고 부채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균형 재정 수지를 맞출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를 20%까지는 올려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20%로 인상하는 것이 무리라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최소한 10%로 인상해야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총리 본회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선의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할 때 내국세 추정에 실패했습니다. 내국세 세입이 5조 2,440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1조 89억 원을 감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추경에 반영치 않고 내년에 지방교부세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2014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예상액수를 살펴본 결과 경북이 297억, 전남이 257억, 부산이 252억 줄어듭니다. 감액분이 가장 큰 경북의 경우 감액분이 얼마나 절실한 예산인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과 치매치료비 지원 등 노인복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9개 사업비 예산을 합친 177억 3,800만 원보다 훨씬 큰 297억 원이 내년에 감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노인복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균형을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분야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1조 89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 재정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뿐이고 그거는 본의원도 총리께서 좀 총리께서 바쁘시고 그래서 다 파악하시지 못하실 거라는 예상했습니다만 기재부 장관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적 사항이라 이제 차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자원 지원 효과가 추경 시 미반영한 교부세 감액 대상액을 내년 교부세에서 차감한다면 지방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금년에 차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내년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상 차감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만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내년 이후에 경기 상황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세입 확충 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총리 잠깐 또 나오십시오.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지방정부의 조직은 지방의회의 기구정원 조례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통한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부시장, 부지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부시장, 부지사의 사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급 이상 실국장급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업무 수혜를 위해 실국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동법 1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총리의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 지방에다가 맡길 경우에 과도한 기구 남설이나 또 고위직 지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본의원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되십니다. 앞으로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 조직구원도 본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내리도록 행자부 안행부 장관에게도 한번 기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입니다. 초대 구의원과 3번의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19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 지방조직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출발은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유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